네, 실적 발표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고요. 네이버 2분기 실적이 개장 전 조금 전에 나왔습니다. 영업이익 4,727억 원, 전년 대비했을 때는 27% 정도 증가한 수치입니다. 그러면 오늘장 어떤 부분 봐야 될지 체크인스탁으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알파경제의 김종희 이사 모셨고요. AJ인베스트먼트 이재규 대표도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장 첫 번째 포인트입니다. 간밤 미증시 또 반등했습니다. 반등 움직임 이어지고 있는데 우리 증시 약간 어제 좀 멈칫하는 모습이었고요. 오늘장 다시금 또 반등 움직임 재개할 수 있을지, 그리고 이 반등세 다음 주까지 이어질 수 있을지 점검해 봅니다. 김 이사님 의견 어떠세요? 네, 일단 오늘 미국 증시 오른 이유가 해석하다 보니까 굉장히 황당하긴 한데 여러 가지 경제 지표 안 좋아진다고 난리쳤던 게 바로 엊그제 같은데, 바로 하루 만에 또 실업수당 청구 건수 줄어들었다고 해서 경기가 좋아진다. 이건 난세스잖아요. 그냥 웃고 넘겨야 될 그런 얘기라고 볼 수가 있겠고, 제가 오히려 의미를 부여하고 있는 것은 유틸리티를 빼면 거의 다 모든 업종이 강세를 보였다라는 것이고, 모든 업종의 그 상승폭이 작지 않았다라는 게 오히려 더 의미가 있지 않나.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 여러 가지 우려 때문에 좀 눌려 있다가 그래도 좀 반전의 계기를 찾으려는 무언가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게 아닌가. 이게 이제 가장 눈에 띄어 보이는 상황이고요. 지금 준비된 그림 보시면 지금 전부 녹색이잖아요. 미국은 이 녹색 자체가 상승한 거니까 업종으로 봤을 때 이 유틸리티 업종 정도를 제외하면 전반적으로 다 강세였다라고 볼 수가 있는 상황이고요. 덩치 큰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의 강세가 반도체를 중심으로 해서 M7이라고 불리는 종목군들도 대부분 좋았고, 메타, 테슬라, 그 다음에 저 왼쪽에 소비재 쪽에 있는 코스트코 같은 종목군들까지 상승폭이 굉장히 좋았고요. 그 다음에 또 일라이릴리 같은 경우도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면서 우리 시장에 영향을 줄 만한 그런 종목군들이 굉장히 긍정적으로 움직였죠. 다만 우리가 여기서 조금 잘 살펴봐야 되는 것은 우리 시장과 가장 영향력이 있다고 볼 수 있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딱 어저께 시가에 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저께 시가에 급등했다가 바로 급락해 버렸잖아요. 그래서 이게 우리 시장에 악영향을 주면 어떡하지 생각했는데 어제 우리 시장 비교적 잘 버텼고, 오늘 추가적인 반등을 할 수 있는데 그 자리 자체가 어저께 출발점에 불과한 상황이고요. 거래는 전혀 늘지 않고 있다라는 거죠. 따라서 미국 증시의 전반적인 움직임이 오늘 경제 지표 때문에 움직였다라는 것은 사후 약방문처럼 갖다 붙이는 것이고, 현재 구간에서는 그동안 눌려있던 심리가 다시 한번 폭발하는 정도로 이해해 볼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래도 늘지 않았고 위치도 어저께 고점 정도에 불과하다라면 미국 증시도 여전히 변동성 구간 안에 있는 것으로 판단해 볼 수가 있겠고, 우리는 제가 이제 최근에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 건 향후 시장 예측이 굉장히 어려우니까 현금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인데, 이렇게 반등할 수 있는 구간이 있다는 건 오늘 야간 선물도 한 2% 올랐잖아요. 물론 출발 어떻게 지켜봐야 되겠지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살펴보면 좀 더 좋은 가격에 현금을 마련할 수 있구나가 저는 더 좋은 전략으로 보여져서 그래도 이 주말에 좀 기분 좋게 또 높은 가격에 현금을 마련할 수 있구나. 이걸 오늘 좀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뭔가 기술적인 반등의 핑계 정도에 불과하고 확실하게 또 시장 위쪽으로 간다 이런 생각을 갖기에는 아직은 좀 이르다. 그런 시그널이 전혀 안 보이고요. 지금 현재 구간에서 우리가 가장 주목해야 될 포인트는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이 점점 더 쌓이고 있다라는 점. 그래서 경기 안 좋아지고 금리 내려간다고 했더니 10년물이 다시 4% 왔잖아요. 네. 이거 뭘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제가 급락한다는 걸 아는 것도 아니고 급등하는 것도 모릅니다. 다만 이렇게 모르겠는 상황이 우리가 이제 예측할 수 없는 상황들이 점점 뭔가 계속 쌓이고 있다는 거죠. 이거 전혀 좋은 신호가 아니라는 거고요.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시장이 급락할 것 같아서 팔으라는 게 아니고 오를 것 같아서 사라는 게 아닙니다. 이런 변동성이 쌓이는 구간 안에서는 일단 현금을 늘려놔야 되고, 만약에 오르면 어떡할 거냐? 오르면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 수만 가지라니까요. 레버리지를 사든지 아니면 종목을 쫓아 사든지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 수만 가지인데 파생 상품을 하고 있지 않은 입장에서는 시장의 급락을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면 또 의도하지 않게 한 3개월 들고 가려고 했던 거 2년 들고 가시려고요? 저는 그런 투자는 맞는 투자라고 보지 않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구간에서 잘 모르겠다면 현금을 늘리는 게 답이다. 그래서 그나마 추세 잘 지켜주고 있는 제약바이오의 대형주 몇 종목을 제외한다면 전체적인 시장 대응 방법은 현재 구간에서 반등 시에
현금을 늘리는 게 답이다. 이 말씀을 계속 반복해서 드리고 있습니다. 네, 간밤 미증시 보면서 안 그래도 조금은 좀 신기했던 것이 얼마 전에 10년물 국채 수요 부진하다 그러면서 시장 밀렸잖아요. 간밤에 또 30년물이 있었는데 응찰률 수요는 여전히 좀 부진했고 근데 이것은 전혀 다루질 않고 주간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 때문에 올랐다 이렇게 좀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시장이 뭔가 좀 기술적인 반등 이어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여기에서 우리는 중심을 잘 잡아야 된다. 아직까지 좀 안개가 점차 짙어지고 있으니까 반등 시 비중 축소 의견 그대로 유지를 합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다음 포인트로는 그러면 시장의 핵심은 무엇일까요? 결국에는 금리 인하에 초점을 맞춰야 되지 않을까? 이 대표님은 금리 인하 이것이 핵심이라고 보시나 봐요. 네, 그죠. 그러니까 지금 시장에 여러 가지 이슈들이 많습니다. 뭐 경기 침체가 되느냐 안 되느냐, 그리고 뭐 엔캐리 트레이드 자금의 청산이 됐느냐 안 됐느냐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는데 우리가 여기서 이제 불확실한 부분들을 좀 제외한다라고 한다면 결국에는 미국에서 금리 인하를 할 가능성이 100%에 이제 100%까지 들어왔습니다. 9월 달에 금리 인하가 될 것이고 올해 이제 100포인트가 될 것이냐, 뭐 말 것이냐 이런 분석들이 있는데 결국에는 시장에서 금리 인하를 한다라는 쪽에 대해서 우리가 포커스를 좀 맞춰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최근 이제 우리나라 시장에서 제약바이오가 굉장히 좋은 모습들을 보이고 있죠.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도 대표적인 금리 인하에 대한 수혜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 이제 시장에서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지만 실제로 시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상황을 놓고 본다면 금리 인하 쪽에 대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군들이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그동안 뭐 제약바이오에 대해서는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도 많이 들으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어제 같은 경우는 오랜만에 건설주들도 굉장히 좋은 맞아요. 반등을 보였거든요. 네. 뭐 GS건설이라든지 HDC, 현대산업개발 같은 경우도 오랜만에 굉장히 강하게 올라왔는데 이 건설주들 같은 경우도 금리 인하 쪽에 대한 수혜를 살짝 받아갈 수 있는 종목군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에서 지금 뭐 경기 침체라든지 엔캐리 트레이드 자금 쪽에 대한 이야기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고 실제로 우리 증시 지금 같은 경우도 엔화 강세가 어느 정도 누그러지면서 오늘도 우리 시장에 대한 기대감이 저는 조금은 생기고 있거든요. 근데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차치하고서 결국에는 금리 인하 쪽에다가 우리가 초점을 두는 게 맞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우리나라 기업 중에서 CS 윈드라는 기업이 있어요. 알고들 계시겠지만 풍력 쪽과 관련되어 있는 기업인데 어제 실적이 잘 나왔다라는 내용으로 주가가 강하게 올라왔지만 이런 CS 윈드 같은 기업들도 금리 인하에 대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기업들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시장에서 뭐 애매한 부분들 많이 있지만 결국에 금리 인하가 된다라는 것을 가장 중요한 포인트로 놓고 본다면 그에 따라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군들로 우리가 자금을 좀 이동해 보는 게 어떨까? 전 이렇게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기조적으로 그런 종목군들은 꾸준히 강세 흐름을 나타낼 수 있을 거다라는 의견이신가요? 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최근에 이제 우리 시장에서 굉장히 특징적인 부분이 JYP 엔터 같이 그동안 시장에서 많이 부각이 되지 맞아요. 못했었던 종목군들도 좀 반등을 하고 있고요. 게임주들 같은 경우도 뭐 넷마블이라든지 이런 기업들 그동안 많이 강하지 못했었던 종목군들도 좀 올라오고 있는데 이 역시 금리 인하 쪽에 대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기업들이거든요. 우리가 성장주라고도 이야기를 많이 하죠. 그래서 이 종목군들이 저는 뭐 지금부터 조정을 받아도 그래도 그 하반 경직을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금리 인하 쪽에 대해서 계속해서 초점을 맞춰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우리나라가 이제 이번 주 월요일에 너무 크게 밀렸기 때문에 되반등을 주고 있기는 합니다. 근데 그 며칠 동안 우리나라 코스피 시장에 대해서 외국인들의 순매수는 들어오지 않았어요. 지금 5거래일 연속 매도가 나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늘 개장 이후에는 외국인들과 기관들이 잘 매수해 주느냐 이 부분도 저는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지수 자체가 반등을 할 가능성이 높지만 그게 연속성을 보일 가능성은 저는 낮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종목이나 업종에 대한 선택이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라는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금리 인하기에 좀 봐야 될 종목군들 여기에 좀 포커스를 맞춰서 얘기를 나눴는데 상대적으로 매력도가 떨어지거나 혹은 이럴 때 피해야 되는 종목군이 따로 있을까요? 일단 지금 우리나라 성장주들 중에서 대표적인 게 제약바이오와 2차전지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로봇 관련주들.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저도 성장주가 그렇게 좋은 것 같지가 않다.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듣는데 네. 성장주 중에서도 이제 업황이 아직까지 돌아서지 못하고 있는 쪽은 조금 시차가 걸릴 수 있지 않을까. 저는 지금 로봇 쪽 같은 경우는 조금 늦춰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시장에 들어오고 있는 자금이 풍부하지 않다 보니까 제약바이오는 대표적인 성장주지만 지금 잘 가고 있죠. 근데 반대로 로봇 같은 경우도 대표적인 성장주인데 지금 주가 흐름이 상대적으로 못 나오고 있는 것은 네. 시장에 들어와 있는 자금이 적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순환매는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때문에 네. 만약에 내가 좀 쫓아가는 매매가 어렵다라고 한다면 기다리시는 매매도 저는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의견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금리 인하 분위기에 착안을 해서 봐야 될 종목군 알아봤습니다. 다음 포인트 넘어갑니다. 좀 전에도 예를 들어 CS 윈드 얘기해 주셨는데 이 종목군 같은 경우도 금리 인하와 관련된 뉴스 나오면은 또 매기가 붙기도 하고요. 거기에다 어제는 실적 얘기도 나왔고 또 미 대선 관련해서도 묻고 여러 가지 재료들이 좀 얽혀 있는데 이를 포함해서 풍력주들 들썩였습니다. 과연 의미 있는 반등일지 김 이사님 시각 어떠신가요? 네, 일단 지금 뭐 수급상으로 그다음에 뭐 기술적으로 봤을 때는 분명히 의미 있는 상승은 맞습니다. 최근 들어서 수급도 조금 보강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어저께 뭐 급등했고 이틀간 급등에 의해서 어저께 급등하면서 거래도 폭발하는 양상이죠. 그다음에 지금 뭐 연중 고점으로 들어간 것으로 보여요. 지금 올해 초에 7만 1,000원 정도가 고점이었네요. 올해 시작점이 고점이었기 때문에 최근에 뭐 반등에도 불구하고 52주 신고가까지는 거리가 좀 남아있는, 연중고가까지는 거리가 남아있는 상황인데 이 종목의 포인트는 결국 실적이 예상보다 좋았다라는 것이었고 이 종목은 이 시간에도 여러 번 언급드렸던 적이 있는데 뭐 제가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리고 있는 건 트럼프 돼서 망하지 않고 해리스 돼서 흥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뭐 트럼프가 되면 뭐 하고 있던 것까지 다 뒤집어 엎을 정도로 트럼프가 멍청하진 않을 거 아니에요. 해리스가 뭐 돈이 남아 돌아서 풍력에 갑자기 뭐 10%, 20% 늘려주지도 않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둘이 됐을 때 뭐 차이가 있을 정도는 보조금 정도다라는 말씀을 계속 반복적으로 드리고 있고요. 자, 오늘 그 리포트 하나 봤더니 그 신한투자증권에서 CS윈드 어저께 실적을 보고 리포트를 냈는데 CS윈드의 실적 추정 2024년도에 매출액이 대거 증가한다라고 돼 있고 영업이익률도 대거 증가한다. 내년엔 더 증가한다라는 기본적인 가정을 달고 있는데 여기도 이제 빠져 있는 것은 보조금 내용이라든지 그다음에 만약에 트럼프가 됐을 때 어느 정도 줄어들 것인가에 대한 배려는 없죠. 그러니까 기존에 이제 나와 있는 그런 계획만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자, 이런 변동성들이 쌓여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은 건데 첫 번째로는 지금 어쨌든 누가 대통령이 됐던 간에 기존에 진행되던 것들은 그대로 진행된다. 그렇다면 적어도 CS윈드의 올해 실적이 뭐 크게 위축되거나 크게 영향을 받을 가능성은 낮다, 첫 번째.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우리가 좀 주목해 봐야 되는 것은 이렇게 올라오고 있는 종목들이 좀 전에 이주기 대표가 얘기한 것처럼 금리와 분명히 영향이 있다. 그래서 금리가 내려간 것이 이게 여러 번 언급드렸지만 8년짜리 장기 프로젝트라니까요, 해상 쪽은. 그러면 그 장기 프로젝트는 무조건 파이낸싱이 답입니다. 그래서 파이낸싱이 안 되면 뭐 업황이 좋아도 생각보다 힘들 수 있고 마진율도 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현재 구간에서 금리가 계속 내려가는지 여부도 이들 종목에는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 풍력도 계속 관심을 유지를 해야 된다. 물론 여러 가지 이것 때문에 오른다, 저것 때문에 오른다 이야기들이 좀 많은데 김 이사님의 시각 들어봤습니다. 다음 마지막 넘어가겠습니다. 어제장에서 52주 신고가를 기록했던 종목군들 제약바이오에 꽤 많았고요. 그리고 또 하나 빼놓을 수 없는 것, 이 미용 기기 쪽, 미용 제품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쪽이 강한 움직임을 나타냈습니다. 대표적으로 파마리서치, 휴재, 나란히 52주 신고가 리스트에 이름을 올렸는데 차트를 보니까 상당히 좀 인상적이더라고요. 휴재 같은 경우 일봉이 예쁘게 이동평균선 훼손 없이 올라가고 있는 이들 종목입니다. 그렇다면은 이런 추세적인 상승세의 배경은 또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앞으로의 흐름도 전망해 보겠습니다. 이 대표님, 요즘 네. 분위기 너무 좋더라고요. 네, 미용 의료기기 요즘에 주가 흐름 굉장히 잘 나오고 있는데 제가 지금 화면에 코스피를 잠깐 띄워놨습니다. 그러니까 코스피 차트를 보면 우리가 지금 시장이 반등을 하고는 있지만 굉장히 강하게 올라오지는 못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거든요. 코스피도 그렇고 코스닥도 그런데 이 월요일날 급락 이후에 지수가 반등을 하고 있고 종목군들도 어느 정도 올라오고 있지만 직전 고점을 넘어서거나 52주 신고가를 경신하고 있는 종목군들은 대부분이 제약바이오입니다. 제약바이오라든지 조선 쪽에서 어느 정도 반등을 주고 있는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투자 아이디어를 좀 생각해 본다라고 한다면 어쨌든 다 같이 많이 밀린 상태에서 먼저 올라오는 기업들이 어쨌든 시장에서는 좀 더 부각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방금 전에 이제 앵커님께서 말씀하셨던 이 파마리서치라든지 휴젤 같은 경우는 굉장히 견고한 모습을 보이면서
지난 월요일에 급락을 돌려 세우면서 지금 돌파를 해놓은 상황입니다. 물론 여기에 대한 명분은 실적이에요. 실적이 잘 나올 것이고 잘 나왔고 앞으로 더 잘 나올 것이라는 부분인데 우리가 지금 시장이 저 같은 경우는 지수 자체가 강하게 돌려 세우기에는 좀 어렵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수가 지난 월요일처럼 아주 강하게 밀릴 가능성은 낮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 여기서 우리나라 종합주가지수가 V자 반등을 하기에는 일단은 모멘텀이 좀 부재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오늘은 좋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또 살펴볼 부분 같은 경우는 미국의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많이 올라왔다라고는 하지만 현재 이런 위치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이게 상승으로 갈 수 있을까라고 고민을 해본다면 전 살짝 의문부호가 붙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수 자체가 아주 강하게 돌아서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전 좀 작은 쪽에다가 우리가 초점을 맞추는 게 어떨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 어제도 이제 뭐 코로나 진단키트라든지 마스크 쪽에 자금이 강하게 들어왔는데 그런 맥락에서 봤을 때 저는 우리가 이 미용 의료기기 쪽 같은 경우는 작은 소테마로서 시장 대비해서 좀 좋은 모습들을 보일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좀 요런 관련되어 있는 종목군들에 대해서 체크를 해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돼서 준비를 했고요. 뭐 파마리서치라든지 휴젤도 있고요. 최근에 이제 주가 흐름이 좀 견고하게 나오고 있는 종목 중에서는 대웅제약이라는 기업도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우리가 전통 제약사들도 주가 흐름이 나아지고 있거든요. 뭐 대웅제약이라든지 종근당도 오랜만에 좀 올라오고 있고요. 녹십자 같은 경우도 계속해서 이렇게 상승을 만들어내고 있는 부분이죠. 우리가 상반기 때는 테크 기업들, 뭐 비만이나 당뇨 쪽에 관련되어 있는 기업들, 뭐 제형 변경과 관련되어 있는 기업들, 최근에는 뭐 미중 분쟁에 따라서 CDMO 기업들, 이렇게 제약 바이오가 계속해서 선순환이 되고 있는데 최근에 이제 전반적인 우리가 전통적인 제약사들까지 올라오고 있는 모습들을 본다면 제약 바이오 쪽에 대한 관심이 필요하다. 근데 그런 와중에 이제 대웅제약 같은 경우도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파마리서치라든지 휴젤 같이 요 보톡스 쪽이나 필러 쪽에 관련되어 있는 기업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 지금 신고가를 경신하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다른 종목군들보다는 좀 더 강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제가 말씀드린 휴젤, 파마리서치, 대웅제약 같은 기업들은 많이 알려져 있다라고 한다면 최근에 이제 시장에서 다시 한번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기업들 중에서는 뭐 바이오 플러스라든지 휴메딕스 같은 기업들도 있으니까 이런 기업들 좀 관심 있게 보시는 게 어떨까. 그래서 제가 뭐 말을 장황하게 했는데 결국엔 지수 자체가 강하게 올라갈 가능성은 전 제한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올라가면 현금 확보인데 그렇게 현금 확보를 하면 그 다음에 이제 소테마 쪽으로 좀 자금이 들어가지 않을까. 그래서 하반기는 상반기보다 좀 더 철저한 종목별 장세가 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경기에서 나쁠 건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전달 드려보겠습니다. 네. 그럼 만약에 이 미용기기 쪽, 미용과 관련된 종목군들 투자하고 싶으신 분들은 파마리서치 같은 경우는 상장한 이후 최고가 정도 선이잖아요. 신규 접근도 가능할지 아니면 보유자들의 영역일지 덜 오른 종목 봐야 될지 어떤 투자 전략을 제시하시겠어요? 저는 사실 파마리서치가 가장 좋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주가가 많이 올라왔다라고는 하지만 지금 예상이 되고 있는 영업이익이 있어요. 지금 파마리서치가 어제 종가 기준으로 시가총액이 1조 7천억 정도가 되거든요. 근데 파마리서치 같은 경우 이제 예상이 되고 있는 연간 이익 기준으로 놓고 봤을 때 2025년도에 영업이익 기준으로 1,500억이 나옵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사실 이게 고평가됐다라고 볼 수가 없는 부분이죠. 여기서 이제 해외 시장에 대한 확대가 진행된다라고 한다면 저는 오히려 예상이 되고 있는 영업이익이 더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좀 대장주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종목으로서 전 파마리서치가 그래도 가장 매력적이지 않을까. 이렇게 좀 조심스럽게 의견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대안이 될 만한 종목군까지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체크인스탁이었습니다.